그래서 이제 그 이 코드 자체가 사실 복잡한 코드가 아직 뭐 전혀 아니죠. 소스 코드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쭉 살펴보면,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오픈 1.c 파일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오픈이라는 함수가 하는 일은 파일을 오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오픈해야지 그 파일을 읽고 쓰고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파일을 오픈해 볼 건데, 근데 우리가 속성 중에서 뭐가 있다고 했죠? 파일을 오픈할 때는 다양한 우리가 그 플래그를 두고 뭔가 그 파일에 대한 이 오픈할 때 할 수 있는 그 행위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정하는 게 우리가 보니까 어, 읽기만 할 수 있게끔 파일을 오픈할 수 있고, 쓰기만 할 수 있게끔 파일을 오픈할 수 있고, 그리고 읽기 쓰기 동시에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그리고 o 언더바 create를 주면 파일이 없으면 파일을 만드는 옵션을 우리가 플래그를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 o 언더바 excl 파일이 이미 있다고 오류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플래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플래그를 두고 그 파일을 오픈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자, 오픈 1.c, 자, 이 파일에서는 파일을 오픈할 때는 우리가 모드를 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아까 막 설명이 조금 아마 여러분들이 빠진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이 모드는 이 오크레이트 플래그를 사용할 때만 모드를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오크레이트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모드를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일을 생성하는 시점에만 뭘 할 수 있다? 이 소유권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파일 오크레이트 옵션을 줄 거니까, 오크레이트 옵션을 여기다 줄 거니까 오크레이트 옵션을 주고, 그리고 이 모드를 이와 같은, 자, 여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실제로 OI 연산인데 이와 같은 그 속성들을, 그 모드를 어, 그러니까 합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징할 수 있어요. OI 연산으로 머징을 하면 얘는 뭐 아까 뭐 설명이 소유자가 읽을 수 있는 것, 소유자가 쓸 수 있는 것, 그룹이 읽을 수 있는 것, 제3자가 읽을 수 있는 옵션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파일 분할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옵션을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유자는 읽고 쓸 수 있고, 그리고 실행을 못하고, 그룹은 읽을 수만 있고, 읽고 실행 못하고, 제3자도 읽을 수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는 팔진수로 바꾸면은 644가 되죠. 644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렇게 우리가 권한을 줄 수 있고, 이 모드를 줄 수 있고, 파일 오픈하고, 자, 여기 나오는 FD가 뭐냐면, 파일을 오픈을 했다면, 이 오픈 함수는 그 오픈한 파일의 파일 기술자를 반환해 준다. 파일 기술자. 자, 파일 기술자가 아까 뭐냐고 우리가 설명을 했죠. 파일 기술자는 파일을 가리키는 정수라고 그랬죠. 파일을 가리키는 정수. 이 파일을 가리키는 정수고, 파일 기술자는 0번부터 차례대로 비어있는 이 번호를 오픈할 때 반환해준다. 오픈할 때 반환해주고, 근데 비어있는 게 결국은 0번, 1번, 2번은 프로세스가 생성될 때 예약되어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표준 입출력 오류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실행시키고 우리가 오픈을 요청을 하면 0번, 1번, 2번은 이미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속되는 정수는 3이죠. 그래서 3번을 우리한테 반환해 줄 것이다. 그래서 제일 적은
사용하지 않는 제일 적은 정수를 우리한테 반환해 줄 것이다. 그래서 3번이 이제 파일 기술자예요. 파일 기술자. 음. 자, 그래서 오픈을 하면 이게 3번이 여기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저 이제 만약에 오픈을 했는데 파일을 제대로 오픈을 그러니까 제대로 오픈을 못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류가 발생하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해요. 근데 마이너스 1을 리턴했다는 얘기는 뭐 디스크가 가득 찼거나 뭔가 다양한 이유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디스크가 가득 찼다거나 그러한 이유로 파일을 오픈을 못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반환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오류가 났습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가 띄워주고, 그리고 EXIT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P 에러는 그냥 출력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화면에 출력하겠다는 거고. 자, 그리고 EXIT는 함수 종료하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클로즈는 우리가 파일을 오픈했으니까 파일을 닫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여기 unix.txt라는 파일이 여기 이제 만들어지고 이 속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RR. 자, 그래서 이 속성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이 예제는 이게 우리가 EXCL이라는 옵션을 넣었어요. 우리가 집어넣었어요. EXCL 옵션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동일한 파일이 있다고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끝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리턴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오크레이트 할 때 여기 모드를 정수로 이렇게 바로 줬어요. 정수로 바로 줄 수도 있어요. 아까는 어떻게 했죠? 기호로 다양하게 옵션을 이렇게 다 줬는데 여기에 정수로 바로 우리가 정수 상수를 바로 줄 수도 있다.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GCC 또 실행하면 파일이 음, 존재한다라는 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러니까 끝내겠죠. 끝내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오케이. 그리고 다음 실습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 건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 클로즈를 하는데 숫자 0번을 가지고 클로즈를 한번 해볼게요. 자, 0번을 가지고 클로즈. 0번으로 클로즈를 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이 파일 기술자가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파일 기술자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파일 기술자는 프로세스가 프로, 프로세스마다 각 프로세스마다 이 파일 기술자가 하나씩 생성돼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실제로 표준 입력을 할 때 0번 사용하고 표준 출력, 표준 오류를 할 때 사용하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있고 이만큼은 예약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 0번을 만약에 닫아봅시다. 0번을 닫고 그리고 나서 오픈을 해서 다시 파일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파일 기술자가 몇 번이 할당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0번이 닫혀 있으면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번호는 0이겠죠. 왜냐면 0번 닫혀 있으면 0번 사용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픈을 하고 파일 기술자를 요청을 하면 0번이 여러분들한테 할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0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이걸로 오픈 3 example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닫고 0번을 닫고 그리고 바로 오픈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오픈할 때는 옵션을 O create 하지 않을 거고 O read write 옵션 underbar read write 그러니까 읽고 쓸 수 있는 옵션으로 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unix.txt라는 파일을 읽고 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 fd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d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fd를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0번을 닫았기 때문에 여기서 출력을 해보면은 출력이 그러니까 그 뭐야 0번이 여기에 아마 출력이 된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출력이 0번이 출력이 되죠. 0이 출력이 되죠. 그런데 자, 이번에 다시 얘를 주소 표시하고 얘를 주소 표시하고 자, 이번에는 3번이 됐어요. 자, 근데 이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만약에 0번을 만약에 닫았어요. 0번을 닫고 스캔F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스캔F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캔F. 스캔F.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나 지금 정신이 없네. 자, 스캔F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스캔F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까 봤듯이 여기 닫아버렸죠, 우리가. 이 0번을 닫아버렸죠. 그래서 표준 입출력을 키보드로부터는 값을 받아올 수가 없어요. 자, 잘 보세요. 이 a.out이라는 건 뭐죠? 실행 파일이죠. 실행 파일이고 얘는 실행 파일이고 이 실행 파일을 지금 이제 내가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죠? 얘가 프로세스가 되죠. 근데 각 프로세스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각 프로세스는 파일 디스크립트가 있어요. 파일 디스크립트. 근데 파일 디스크립트 이 프로세스의 파일 디스크립트 0번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닫아버렸어요. 그럼 이쪽으로 키보드와 연결되어 있는 그 키보드처럼 안 그려지네. 어쨌든 키보드로부터 뭔가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입력받을 경로가 없어져요.
그래서 입력을 받을 수가 없죠, 지금.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이해를 하면 좋겠다. 오케이. 자,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되나요? 자, 오케이. 자,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을 하세요. 자, 그리고 자, 이제는 파일 한번 읽어봅시다. 읽고 쓰기로 한번 해봅시다. 읽고 쓰기로 해볼 건데 파일을 읽을 때는 물론 뭐 아주 간단하죠. 읽기 쓰기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읽기 쓰기를 해보면 돼요. 파일 읽기 그리고 파일 쓰기 해보면 돼요. 해보면 되는데 읽을 때는 read라는 그 뭐야 그 함수를 이용하고 쓸 때는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해요. 그 함수를 이용할 거고 자 봅시다. 어, 읽을 때는 파일에서 바이트 단위로 n 바이트만큼 크기만큼 어디에 이 버퍼에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리턴 값은 실제로 몇 바이트 읽어왔는지를 실제로 리턴해 준다. 그래서 잘 보면 그래서 이 해당하는 버퍼에다가 n 바이트만큼 그러니까 보통 이 버퍼는 배열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줘요. 그래서 배열을 주면 이 배열 안에 몇 바이트만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배열 안에 아이고 이 배열 안에 2바이트만 읽어주세요 하면 이 파일에 가서 이 파일이라는 게 파일 디스크립트죠. 그 해당하는 파일에 가서 2바이트 예를 들어서 2바이트면은 예를 들어서 뭐 헬로우라면 he 2바이트를 이 버퍼에 가서 읽어오고 여기에다가 채워준다. 그리고 헬로 리드는 2바이트 읽었습니다 하고 2바이트를 리턴해 준다. 어, 자, 자, 그리고 파일 쓰기는 뭐냐면 파일 쓰기는 어, 이 파일 디스크립트 앱 파일 DES 디스크립트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트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버프 안에 헬로라는 게 이렇게 있었으면 이 버프 안에 있는 2바이트만 어디에 예를 들어서 a.text에다가 저장해 주세요 하면 얘는 he를 쪽으로 저장한다. 사실 뭐 그 얘기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저장하고 몇 바이트 저장했는지 2바이트 저장했으니까 2바이트 저장하라고 그러겠죠. 2바이트를 2를 반환한다. 그런데 혹시나 어떤 문제 있은지 모르겠지만 저장을 제대로 못하면은 마이너스 1을 반환한다. 오케이. 자, 읽기에서도 마이너스 1을 반환한다. 어떤 오류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 파일이 없거나 뭐 파일 읽기 쓰기 속성이 잘못되었거나 이제 그런 오류가 있으면은 이만큼을 오류를 반환해요. 그럼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는지. 자,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우리가 unix.txt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죠. 그 만들어진 파일에다가 오픈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규칙이에요. 우리가 파일을 읽고 쓰려면 반드시 그 파일을 오픈하고, 그러니까 파일을 오픈해야지 파일 디스크립트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이제 할당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일을 다 사용했으면 반드시 파일을 클로즈 닫아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파일을 읽고 쓰려면 어떤 파일인지를 지정을 해줘야지 그 해당하는 파일에다가 읽고 쓸 거잖아요.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트를 여기다가 읽고 쓸 때 write 함수 안에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 그리고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유닉스 파일에다가 하고 옵션은 만약에 없으면은 create 하는데 만약에 기존에 동일한 게 있으면은 새로 만들지는 말고 오류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쓰기 only로 하고 속성은 이 속성으로 하라고 그러죠. 오크리에이트가 있으면 반드시 속성을 넣어줘야 돼요. 음. 자, 이렇게 하고 어떤 문제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 발생하면 프로그램 끝나는 거고 엑시트를 받는 프로그램 종료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 파일에다가 뭘 하라고 그러죠? 유닉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글자를 그 파일에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러죠. 쓰고 24바이트만큼만 쓰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가서 다 썼으면 close 닫아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write 1.c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타이핑을 좀 해보고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타이핑을 좀 해보고 자, 자, 약간 오류가 좀 있었네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unix.txt 파일이 기존에 있으면은 실행하면 오류가 나겠죠. 파일이 기존에 있습니다라는 옵션이 있으면 오류를 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존에 unix.txt 파일이 아까 우리가 실습하면서 만들어둔 게 있으면 그 파일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 파일 지워야 돼요. 지우고 자 그리고 그 파일이 지워졌으면 컴파일을 하고 write 1.c gcc 이렇게 컴파일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잘 따라오고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고 gcc 마이너스 파일명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실행 파일은 이미 알고 있죠. a.out이 실행 파일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파일명을 지정해 줄 수도 있죠. gcc -5 예를 들어서 write1이라는 실행 파일명을 만들고 그리고 write1.c를 컴파일하고 싶다. 그러면 write1이라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고 아까 우리가 옵션을 이렇게 줬으니까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write1을 실행을 하고 write1에 사는 일이 뭐였죠? unix.txt 파일에 unix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글자를 어떻게 써주세요라는 뜻이죠. 실제로 써져 있는지 안 써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실제로 이렇게 써져 있네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잘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닫으면 되겠 글자가 잘 들어갔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그 파일을 오픈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라이트를 할 건데 이 라이트 할 때 첫 번째 인자로 여기 들어가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여기로 들어가는 게 파일 디스크립터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파일 디스크립터가 지금 1번이에요. 그리고 헬로 월드 12바이트. 1번이 어딘지 기억나죠? 1번이 어디예요? 스탠다드 아웃, 그러니까 표준 출력을 우리는 1번이라고 그랬고 표준 출력은 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 모니터 화면이에요. 그래서 모니터 화면으로 이 내용을 출력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실제로 모니터 화면으로 출력이 되는지를 한번 해봅시다. 음, 자, 이 예제에서 보면 나는 좀 약간 좀 다르게 했는데 헬로 월드를 프린트F를 하게 되면 헬로 월드가 어디에 지금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됐죠. 그런데 라이트를 하고 그 파일 디스크립트 어떤 파일에 출력해 주라고 얘기하냐면 화면이라는 파일에 출력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출력할 내용은 이거 출력해 주세요. 12바이트.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 유닉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여기서 출력하라고 아까 소스 코드에서 좀 바꿨거든요. 바꾸니까 유닉스 시스템 프로그래밍 화면에 출력이 됐어요. 근데 1번을 주니까 화면에 출력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파일명이 파일 디스크립터가 1번이면 지금 보는 것처럼 화면이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화면으로 출력을 해버렸어요.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이 printf도 사실은 printf는 뭐라고 그랬죠?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는 사실은 안에 뭐가 되어 있냐면 누군가가 만들어둔 라이브러리를 누군가가 개발자가 만들었겠죠. 라이브러리인데 이 라이브러리 안에 쓰는 결국은 이 write 시스템 호출을 사용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라이브러리들은 다 뭐, 모든 라이브러리 다 그렇진 않지만 이게 뭔가 운영체제와 인터랙션, 운영체제한테 뭔가 요청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모두 다 이 시스템 호출을 사용한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printf도 사실은 안에 printf 소스 코드를 열어보면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스템 호출한테 운영체제한테 바로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이제 원리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나는 printf한테 요청 안 하고 라이트에서 이거 출력해 주세요라고 이제 바로 요청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라이브러리는 좀 더 범용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게끔 만들어 둔 거예요. 네, 이렇게 출력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그 출력 형식을 %F, %D 또는 %S 이제 이와 같은 출력 형식들을 주면 좀 더 범용적으로 사용자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둔 거고, 근데 이 만들어 둔 라이브러리는 결국은 안에서는 다 시스템 워치를 사용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 건데, read1.c라는 파일을 한번 읽어볼게요. read1.c 파일은, 어떻게 읽을 거냐면, read only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던 유닉스 텍스트를 읽을 거고, 근데 읽을 때 마찬가지로 fd로 파일 오픈하고, 그리고 그 fd에다가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어디다가 읽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버퍼에다가 배열에다가 읽어달라는 거죠. 그럼 배열에 이제 여기 공간이 있겠죠. 이 배열에다가 읽어올 거고 6바이트만 읽어달래요. 6바이트만. 자, 그리고 버퍼 맨 마지막에 이 역슬래시 지로를 집어넣어 주고 그리고 출력을 해요. 그리고 파일을 닫고 그리고 이제 끝내요. 자,
여기에 왜 이걸 넣어줘야 되는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고 일단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뒀던 유닉스 텍스트를 우리가 글자를 우리가 읽어올 수 있는지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마 오늘 실습은 여러분들이 저기 뭐야 다른 부분 그 오늘 동영상도 좀 보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여기까지만 나갈 거고 이 리드 하는 부분만 설명을 조금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실행을 시켜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유닉스 텍스트 파일을 여기 있죠. 유닉스 텍스트 파일 한번 열어보라고 했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유닉스 아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유닉스 텍스트 파일에는 지금 유닉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헬로 월드가 들어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시스템 들어있어요. 근데 이 파일을 열어서 몇 글자를 읽어보라고 그러죠?
6바이트 읽어달라고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이면 이 유닉스하고 S까지죠. 자, 6바이트 읽어왔어요. 그 읽어온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버퍼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버퍼는 결국은 쭉 있고 몇 개지? 0부터 31까지 쭉 버퍼가 있을 거죠. 그 중에서 6개니까 여기에 유닉스 한 칸 띄우고 S. 자, 여기까지 이제 그 데이터를 읽어왔고 여기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버퍼에다가 배열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S까지 채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잘 문제없이 잘 읽었다면 이 부분은 실행 안 할 거고 이 n이 지금 숫자가 뭘까요? 6글자 읽어왔으니까 6이겠죠. 왜냐하면 읽어온 만큼만 반환하는 거니까 6일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6번 인덱스에 이걸 넣어달래요. 6번 인덱스에 얘를 넣어주면 얘가 슬래시 0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시언어를 뭐 아마 학습을 좀 아마 지금 다 해봤을 거고 아니 뭐 혹시나 잘 모르는 친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은 문자열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끝을 알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슬래시 지로라는 이 특수한 그러니까 문자를 여기다 끝에다 넣어줘요. 이 얘기는 문자가 시작했으면 그 문자가 여기서 끝났다라는 표시예요. 끝났다라는 표시를 넣어줘야지 혹시나 우리가 출력을 하거나 이 문자열을 읽어올 때 여기까지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구분한 표시죠. 구분자. 그래서 이 표시를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이 표시를 넣어주고 나서 어떻게 출력을 해보니까 %d 하고 %s 하니까 %d는 뭐 여기 뭐예요? %d 그러니까 n이니까 6바이트 출력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6이었 아까 n 6이고 버프 안에 있는 내용 출력해 주세요 하니까 버프 %s에서 버프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 주고 0을 만날 때까지 출력한 거니까 여기서 s까지 출력하고 끝내고 파일 디스크립트를 종료한다. 그리고 파일 종료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파일을 읽고 쓰는 것까지 오늘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